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실전 투자 케어링 서비스를 매일 여러분들과 즐겁게 공유해 나가고 있는 머니케어 뉴스 일부 공략주 체크 앤 스터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조정이 좀 들어왔습니다. 당연히 명절을 앞두고 우리는 조정을 예상을 했었고요. 높이 오른 것들에 대해서는 차익, 즉 시그널 플레이를 좀 진행을 하자. 시장이 아마 그렇게 반응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보통 하락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대부분 또 매물을 쏟아넣는 경향들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정신을 좀 차리고 나겠죠. 그러면 어떤 것이 싼 구간에 있는 것들이고 어떤 것들이 비싼 구간에 있는 것들인지 구분하기 시작하면서 조정이 조금 더 들어올 것들은 높은 구간에 있는 것들이 당연히 밸류에이션이 높으니까 조정이 더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낮은 구간에 있는 것들은 우리는 기회다라고 바라보는 것들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60일 이동평균선보다 윗단에서 공략한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는 역시 여러분들 제가 늘상 준비해오던 내용들이니까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하락을 하고 있는 것들에서는 평단 조절해 가면서 우리 또 수익화 시켜 나가는 것들을 준비해 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포트폴리오에서 절반 이상 같은 경우는 크게 오늘 하락한 거, 어제 하락한 거 이런 부분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것들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드리블 가능한 구간에 있고요. 이미 우리는 10월 달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여러분들 드리블 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많이 하락해가지고 조정을 많이 받은 것들 같은 경우는 시간을 좀 두면서 우리가 수익 내가면서 포트폴리오를 또 조정해 나가는 교체 작업을 또 진행해 나갈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또 포트폴리오 구성을 갖다가 진행을 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내용들 또 같이 가다 보면 또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조정이 들어오면 투자자들의 숙명이라고 할까요? 좋은 종목을 또 찾아서 발굴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그래도 반도체 관련된 쪽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두산하고요, 파미셀, 삼성전기, 대덕전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 그러면 반도체를 갖다가 빼놓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항상 이런 이야기를 드리죠.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상승한 업종 같은 경우는 또 조정이 좀 들어온다. 그러나 그 업종이 전망이 나빠서 그렇게 조정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다. 단기적으로 상승폭이 상당히 컸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보정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차익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눌리는 그런 현상들이 단기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 이런 것들은 조정폭이 크지는 않겠죠. 그러나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낙폭이 상당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끄트머리에 들어온 것들 대체적으로 보면 약간 오버슈팅한 경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이 좀 마무리되고 일명 또 어떻게 보면 늦게 투자한 사람들 털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난 다음엔 다시 한번 또 올라갈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가 우리가 추석 연휴를 10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과정에 또 연휴도 또 10일 또 길어요. 쉽지 않죠. 그런 과정 속에선 글로벌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지 모르고 특히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 스피치가 워낙 또 파괴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나면 어느 정도 주가가 차익을 또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이 안 좋아졌을 때 우리는 항상 좋은 종목을 투자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것이 숙련된 투자자의 미션이기도 하다라는 것들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엔비디아는 호실적을 지속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엔비디아가 오픈 AI 투자를 140조가량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큰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내년도 루빈이지 않습니까? 여기 오타가 좀 있네요.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빈 이것이 출시가 되는 과정 속에서 오픈 AI가 그쪽에 관련된 부분에서 수주를 해주는 조건 이런 것들을 또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 특히 2026년도에도 우리가 엔비디아의 실적은 어떻게 돼요? 청신호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HBM3 퀄테스트 통과를 앞두고 있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든 양산 준비를 또 마무리했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내용들. 그러니까 항상 보면 하반기 3분기가 원래는 반도체 업종 중에서 가장 호황기 맞아요. 기본적으로 연중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그런다 이제 4분기 또 내년도 이런 가이던스가 상당히 또 좋게 나오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좀 어떻게 보면 한 방 불을 더 땡겨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눌림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략을 해줄 생각을 충분히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사이드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은 디램 가격 중에서 이 SSD 시장 이것이 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저도 이제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뭐 제가 저장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갖다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AI도 제가 만들어 놓던 리포트라든지 내용들 대부분 복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클라우딩 서비스 이쪽 관련돼서는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특히 이제 AI가 이 부분이 이제 필요로 하기 시작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를 하려고 하면 당연히 SSD가 필요하다라는 것들 거기서 또 그 부분에서 또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SSD 하면은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파도 볼 수 있겠고요. 네오셈, 엑시콘 정도는 보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또 하나 더 있는 것들은 바로 브로드컴과 오라클의 성장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것들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FC BGA 부분 여기도 같이 생각을 좀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종목은요. 바로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내용에서 특히 동박 CCL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매출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두산하고 파미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장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또 성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MLCC하고 FCBGA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기하고 또 FCBGA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대덕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이번 조정이 발생이 되고 나면 다음 주 특히 제가 볼 때 10월 2일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 즈음에서 우리가 공략을 해줘야 되는 타임이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꽤 오랫동안 해오고 있었고요. 두산에 대해서부터 먼저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은 사실은 뭐 계열사도 상당히 중요하겠지만 특히 지금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두산전자 BG 이 부분에서 계속 엔비디아향, 동박 CCL 관련된 부분이 매출이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연당 성장하는 폭이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뭐 35%뭐 이상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가 내년도 매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대만 쪽에서 사실 두산에 대한 부분에서 두산전자 비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뺏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요. 제가 볼 때는 큰 이슈는 되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긴 했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이 크게 변할 확률이 있냐라고 보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최근에 보면 구글이라든지 또 이런 곳에서 새롭게 또 TPU 관련된 것들을 개발해내지 않겠습니까? 사실 구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다음으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 못 따라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으로 갈 수 있는 건 TPU를 개발하고 있는 또 구글 관련된 매출도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원 플러스 원의 개념으로다 추가적인 매출, 영업이익, 성장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바로 두산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또 두산 같은 경우는 계열사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글로벌 환경에 더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같이 있다는 점들도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지주사 개념으로 성장을 또 해보면 상법 개정에서도 또 하나 조금씩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같이 가지고 있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 4분기하고 내년도 1분기 가는 과정 속에서 나쁠 만한 이유가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또 보게 되면 가이던스 나와 있는 것들 보면 2025년도에 당연히 이런 부분들이 존재했으니까 주가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는 거죠. 지난해 어땠습니까? EPS 부분에서 지금 거의 어떻게 돼요? 200% 이상 성장하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올해 대비해서 100% 이상 EPS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기록할 예상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죠. 자, 이러면 이 주가를 얼마큼 봐줘야 되나? 이 부분이 좀 상당히 퀘스천 마크로 다가오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이 주가가 얼마까지 갈까? 저희가 처음에 이 종목을 갖다가 엔비디아 투자하시기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는 두산을 좀 투자합시다라고 하면서 연초부터 계속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연초에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투자하라고 그랬더니 투자 아무도 안 하고 그랬던 적도 있어서요. 그래 지금은 많이 인지를 좀 하신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건 두산전자 비지의 경쟁력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OPM 부분이 상당히 경쟁력이 탁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가는 것들이 OPM입니다. 다른 회사들보다 어떻습니까? 경쟁력이 탁월하게 존재하는 건 그만큼 뭐 생산이나 효율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시장 점유율을 뺏기지 않을 만큼 경쟁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나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두산 같은 경우는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분들하고는 25만 원 정도부터 스타트를 해서 계속 중간에 계속 계곡을 타고 파도 타기를 해오면서 거래를 해왔는데 저는 이번이 이제 거래를 또 준비한다라고 하면 네 번째 정도의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흐름을 잘 타고 가면서 그때그때 또 우리가 투자 포인트 잡아가면 좋지 않나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가이던스를 우리가 체크한 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엔비디아 매출이나 실적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좋아지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인지할 수가 있죠. 최근에 저는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조정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때요? 두산을 제가 수익 실현한 후에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좀 이 정도 뉴스가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엔비디아에 대한 조정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2026년 CES 이쪽 좀 되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 관심을 받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우리가 두산 가지고 포인트 잡았을 때 약 30% 이상의 주가 상승폭을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투자를 안 하셔서 제가 많이 섭섭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유진투자증권에서 여러분들 목표가가 얼마로 나와 있는지 한번 체크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8만 원 찍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지금 현재 주가 대비해서 60% 이상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자회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적인 이분으로 생각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두산 에너빌리티 부분에서 성장성 부분이 크게 나타나겠습니까? 안 나타나겠습니까? 저는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회사 지분하고 또 지금 계열사 지분 이런 것들 다 생각해보면 크게 긍정적인 면들이 훨씬 더 많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대치를 높게 둘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설사 이 계열사 관련된 부분에서 생각하지 않고 두산전자 비지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만 매출 영업이익만 본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20% 정도의 이상의 2026년도 업사이드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또 이 종목에 대해서 좀 주당 단가가 비싸다 보니까 많이들 거래를 안 하시려고 하는데 할 때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엔비디아 주가라든지 다른 것들, 그죠? 그런 것들보다 주당 단가는 상당히 낮은 편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가이던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저는 이 생각만 하고 있어요. 자, 이 가이던스에 보면 2026년도 3쿼터 이 부분이 어떻게 돼? 그 다음부터 조금씩 하향으로 내려가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은 어디냐? 여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간 가는 구간에서 주가의 상승폭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 종목을 갖다 언제까지 거래를 할 생각이냐? 스윙 거래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흐름을 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스윙 거래를 통해 가지고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이던스 상당히 좋다는 거 이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략을 만들어내고 투자 시나리오를 그려서 그리고 실전에 우리가 활용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실적도 한번 예상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볼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는 것들은 여기 이익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죠? 그 다음에 매출 부분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안 그래도 지금 3쿼터 부분에서 매출 부분이 조금 낮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 부분은 계속 유지되는 것들이고요. 특히 4분기 정도부터 상당히 크게 높아진다. 그래서
올해 4분기 정도 되면 주가가 얼마 정도 갈까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죠. 근데 지금보다는 적어도 20% 정도 업사이드는 충분히 존재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이 뭐 QOQ 대비 성장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가미하다 보면 충분히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시장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부분 조정을 받았고 엔비디아가 같이 치고 올라올 때 같이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연휴만 넘어가고 난 다음엔 이 종목이 상당히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 종목 갖고 수익을 좀 냈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수익을 냈었고요. 그 전에도 한번 수익을 냈었죠. 그때 이 윗단은 제가 즐기지 못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번 우리가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자, 이제 다시 공략을 해야 되겠죠. 자, 3쿼터 가는 동안은 왜 박스권으로 가겠습니까? 예, PQ 부분 증가분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4쿼터부터는 왜 PQ 부분이 증가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서 자리를 딱 잡는 순간에 상당히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조정을 받아서 천만다행으로 50만 원 정도까지 온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한 50, 한 2만 원, 뭐 이 정도 수준을 보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맞이 온다. 그럼 이때는 무조건 우리가 어느 정도 컨빅션 바이 정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게 주당 단가 높다고 해서 너무 그저 과시하지 마시고 좀 바라보시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매수하지 않으면 어떤 가이던스를 가진 종목을 매수해야 되나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자, 엔비디아 향이니까 여러분 엔비디아 벤치마킹 하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엔비디아 향 관련돼서 또 두산 거래하기가 힘드시면 파미셀 좀 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구간에서 수익을 내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최근에 여기서 매수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다른 종목 들어가는 바람에 이 종목은 놓쳤긴 했어요. 놓쳤다기보다는 제가 그냥 스킵을 했었죠. 아쉬웠죠. 예, 할 걸 그랬어요. 어쨌든 주가는 다시 한번 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올라간 거는 이제 줄기세포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줄기세포 관련돼서 오거나이드를 갖다 생산하는 그런 쪽 내용들이 좀 최근에 또 관심을 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하고 있는 건 이제 그 동박 CCL 관련된 레진하고요. 그다음에 줄기세포 관련된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양쪽으로 다 방향성이 맞춰 떨어지면 꽤 괜찮게 또 움직일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거노이드 쪽도 상당히 지금은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4분기라고 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보통 제가 생각할 때 12,000원 아래, 그러니까 11,000원대 정도 들어섰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평단 조절하면서 공략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건 여기서 121 이평 라인 여기서 좀 체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수급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항상 깔고 가는 거니까 그러려니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FC BGA 부분, 여기 부분이 수요가 상당히 급증한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량을 늘린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생각해 보면서 이 두 기업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조금 의심스러운 분위기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FCBGA도 MLCC가 많이 들어갑니까? 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플러스 알파 FCBGA까지 드러난다 그러면 삼성전기는 그죠? 자체 매출로 드러나는 폭이 상당히 많겠죠. 최근에 보면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삼성전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거래하는 것보다는 삼성전기가 훨씬 더 어떻게 돼요? 수익성 폭은 크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런 점도 생각해보면 저는 과거에도 보면 삼성전자를 거래한다기보다는 삼성전기로다가 물론 차익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삼성전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라고 저는 경험치를 설명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FCBG의 또 대표적인 또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죠? 중형기업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대덕전자.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면서 간략하게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 텐데,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예, 조정시 매수인데, 이 경우는 조정시 매수일 때 어느 선에서 매수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야기 드려보면 이 종목은 제가 21이평 라인 붙으면 이 구간에서 공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약간 이익이 커지긴 했지만, 자, 이 라인 쪽에 들어오는 구간이 한 번 정도 꼭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좀 잡아주고 연말을 또 즐겨볼 수 있는 내용을 갖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 보고 있는데 브레이크 타임이 없어요. 그냥 사실은 그냥 올라타도 되긴 하는데 우리가 여러 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그래도 조정치 매수해 주는 게 여러분들하고 또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들하고 좀 거래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께서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덜 느끼게 하려고 하면 그런 때가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석 연휴 때 좀 조정이 들어왔으면 하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야지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기간 조정이든 약간 가격 조정이든 조금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10일 정도면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목표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올라오는 과정에서 여기서 한번 수익을 냈었고 여기서도 한번 수익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저희가 좀 스킵을 했는데 좀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지금 시장 움직이고 있는 것, 특히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 나오면서 같이 움직임이 상당히 크게 좋아졌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목표가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있는데 가이던스라든지 또 실적 또 애널리스트 리포트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가이던스 체크해 보면서 좀 더 나중에 구상을 해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과정들은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업황이 호황기로 접어들었으면 거기에 너무 주저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역시 21이평에서 매수를 해서 하방 열어두고 가서 공략을 해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장 뭐 나쁘게 봐서는 24,000원 정도 오면 땡큐 이러겠는데 오진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는데 일단 모니터링을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자, 어떤 종목을 얼마에 사느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이긴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FC BGA 부분에서 지금 호황기가 드디어 들어서기 시작을 했다. 그것이 2026년도부터다. 이 과거부터는 2025년도에 좀 나아지겠지 하고 있는데 그때도 리포트 들을 때 그런 내용이었어요. 실은 2025년도 하반기부터 괜찮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2분기 말부터 먼저 거래를 많이 또 했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종목 갖고는 대략 두 번 거래하면서 한 25% 정도 수익을 만들어냈었는데 이제부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한번 또 만들어 나가는 또 생각도 해봐야 되죠. 이게 가이던스가 좋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래야겠죠. 특히 이제 MLB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성장을 하고 있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굳이 더 보는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 이스페타시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건 항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11선이 윗단에서 공략하는 건 그닥 좋은 방법은 아니겠죠. 자, 우리가 선 라인이 있다 그러면 5일선, 11선, 21선이 있는데 이렇게 정배열로 가고 있을 때는 항상 공략 포인트는 기준치가 20일 라인이 상당히 유효하다. 그래야지 20일 라인 하방으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평단 조절하면서 또 리스크 테이크를 해나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할 때는 리스크 테이크를 고려하면서 투자하는 방식을 저는 선호를 하거든요.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여러 명하고 같이 또 이렇게 거래해 나갈 때 큰 무리수가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모니터 하다가 브리핑방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머니케어 뉴스는 머니케어 스쿨회원을 위해 아침부터 장마감까지 투자에 도움이 되는 뉴스와 투자 노하우를 지속적 브리핑으로 성공 투자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머니케어 뉴스 케어맨의 투자 케어링 서비스로 변동성 높은 시장 대응과 수익 관리에 도움을 받아보세요. 큰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루에 800원.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는 머니케어 스쿨 회원 서비스 많은 관심 바랍니다.